자, 오늘 첫 번째 이제 이 기초과정의 수업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요 드린 인쇄물 드린 거 그지? 그 드린 게 제일 처음에 드린 거는 요거 이제 명리학의 총체적 이해와 개념이라는 걸 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드린 것은 이제 음양이라는 거 드렸고, 그죠? 음양. 그죠? 음양을 드렸고,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러시면 됩니다. 예. 말씀드린 내용은, 요걸 보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양이라 하는 걸, 이런 게 음양이구나라는 걸 자꾸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드린 건 이제 오행 이야기 들었죠. 오행 이야기. 그 지난 시간에 오행 이야기. 그래서 지금 요거까지 오행 이야기까지 오늘을 하면, 책의 20쪽에 있는 것까지거든요. 책의 20쪽에 있는 내용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이라는 거는 음양이 자꾸 변해서 이 오행과 사상에까지 온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오행이 뭐냐는 거죠. 오행은 따지고 보면 음양이 변화하는 과정들이었어요. 그죠? 오행이 나무니 불이니 나무 목자를 쓰고 곡직이니 뭐 성향이 이래 하지만 그 각각이 그들의 성질, 성향, 특징은 다 있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행은 뭐 목이 나무고 뭐 화는 뭐 불은 화고, 그것도 이제 그 오행의 상생상극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상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해오던 내용을 보면 음양이 계속 변화한다는 것에, 그죠? 그 오행이라는 걸 따지고 보면 음양이 변화하는 그 과정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오행도 변화하는 과정이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걸 또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오행은 목은 나무고 불이고 물이고 이런 개념을 이제 초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그 각도 범위를 더 넓게, 그죠? 그 기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도 오행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 그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까지도 그 과정에서 집에서 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시기까지의 오행이 작동된 거라는 거죠. 오행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목의 오행은 어디쯤 있었고 화의 오행은 어디쯤이었고, 그죠? 그러면 토의 오행은 어디쯤이었을까? 금, 수, 오늘 여기 오는 그 과정까지도 그걸 이제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오행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는 이제 음양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어디서 나왔다라는 개념보다는 음은 어떻고 양은 어떻다는 거죠. 음의 성향, 성질은 어떻고 양의 성질은 어떻더라. 그러죠. 그걸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음양을 이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음양을 분별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 사물이든 그 어떤 육신이든 간에 그것을 음과 양을 성질, 성향, 특징을 구분하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양이 변한다고 해서 그 사이에 오행이 다 들어간 거죠. 그죠? 변화하는, 지금 제가 드린 오행 이야기 제일 뒤쪽에 보시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요 그림. 그 책의 2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의 20쪽에 있는 내용이라. 요걸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걸 정리를 하고, 진짜 요걸 정리를 해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요거 정리하는 요 내용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은, 오행과 사상 이야기의 첫 장부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요거 좀 몇 장 안 되는 거, 요거 4장이 다 합쳐서 4장인데, 요거는, 요것과 제가 프린트물 드린 것은 20쪽 이 앞에 것까지 또는 이후의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핵심적으로 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책장을 넘기는 것보다는
넘겨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요걸 한번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폭이 넓어지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각각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가 왔는지, 그죠? 보시면, 자,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무곡이 태극이라 했는데 그건 이제 명리적인 얘기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나온 게 양과 음이 나왔어, 그죠? 이걸 이제 우리는 음양이 나왔다고 했죠. 그럼 음양이 나오기 전에는 이 무곡과 태극이 동시에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그죠? 태극, 우리 태극기를 그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태극 이전에는, 무곡 이전에는 무곡 자체를 원래는 도라 한다라고 했죠. 도, 없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도라는 개념이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 도는 결국은 도법 자연이라는, 도법 자연. 결국은 도는, 도의 법은 자연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자연이 사실상 우리가 자연의 이 어떤 변화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자연은 도 위에 있다는 거예요. 도를 배우려고 하면 자연의 법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옛날 그 어떤 그 고스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음양이 나온 거지. 거기서부터 따지자면 그럼 음양을 우리가 이제 이 기호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더하기 빼기로, 그죠? 그 다음에 음양에서 더 발전된 게 더 세분화한 게 뭐였습니까? 오행이죠. 음양을 변화하는 과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을 오행으로 변화한다는 거죠, 있잖아요. 그죠? 그 오행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기호로 목과 화라 했고, 오행은 토가 들어갔고, 금, 수가 들어가죠. 요 5개를 오행의 기호로 붙여놓은 거죠. 여기 이제 양과 음의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5가지로 변화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요것을 양이라고 부여하고 요것을 음이라고 부여하고 토는 결국은 요 양과 요 음의 중간에 있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오행이 그죠. 그 다음에 오행에는 또다시 이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10개의 천간. 글자가 이거죠. 지금 그 우리 요 책에 여기 이제 20쪽이나 프린트물 대치 이제 제일 뒤에 나온 게 오행은 다시 말씀드리면 천간에 10개의 천간을 하는데 이 천간이라는 하늘의 기운을 뜻한 거죠. 그럼 이제 이 천간은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건데 하늘의 기운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 그대로 기를 뜻, 기. 보이지 않는 기운, 느낄 수만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기운을 뜻한다. 하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수상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지수형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결국은 이 오행은 이 천수상 하는 게 상계 바로 기운을 뜻하는 거죠. 그걸 뜻한다. 그 10개의 천간은 차례대로 나가는데 갑을, 병정 말씀드렸잖아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거 10개를 말한다는 거죠. 요게 차례대로 순서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음양이 오행과 10개 천간까지 계속 변한 거죠. 변하는데 음양이 변하고 그 사이에 음양이 변하는 것을 오행으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행은 음양이 변하는 모양이었죠. 근데 그래서 목을 왜 제일 처음에 넣어놨겠습니까? 목화 토금수. 그래 시작은 목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 10개의 또 갑을병정 무기 경신 천간에 10글자를 해서 요걸 또 붙여놨는데 요게 각각이 갑과 을은 목의 기운을 뜻하고 병정은 화의 기운을 뜻하고 무기는 이 토의 기운을 뜻하고 이렇게 또 세분화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수는 임계수를 뜻하고 이렇게
여기 이제 양음에서 목과 화는 또다시 양으로 돼 있죠. 금수는 또 음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서 각각의 목화 토금수가 각각의 10개의 천간에 2개씩 다 기호가 붙어 있는 거죠. 여기 양음, 각각의 양과 또 양과 이렇게 양과 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양과 왜 양이 먼저 나왔겠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음양오행, 음양 운동 이렇게 말씀드리면 쓰는 건 양을 먼저 썼어요.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음은 고정된 것이고 양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것도 내가 양을 먼저 쓴 거예요. 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음에서 나온 거죠. 음에서. 그래서 결국은 양을 먼저 쓴다는 거죠. 여기 또 어떻습니까? 양이 항상 오행 중에 천간의 10글자 중에 2개씩 음양이 다 기호로 붙어 있죠. 여기 중에서 항상 또 앞에 나온 것들이 양이에요. 먼저 나온 것들이. 각각 오행에서도. 그래, 야들은 좀 먼저 써야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음양의 특징은 뭘까요? 음에 비해서 양은 크다. 사물로 본다면. 그죠? 또 음에 비해서 양은 또 활동성이 훨씬 더 강하더라. 힘도 더 세더라. 부피도 크더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수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요까지 왔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까 오행과 사상이라고 했죠, 사상. 요거 좀 더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그러면. 천간에 이 10글자들이 10개니까 오행이 음양이니까 10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12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이 10개의 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 생각을 뜻하죠. 생각을 이렇게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행은 우리 생각을 또 목화 토금수로 변하게 한다 그죠. 오늘 명리 수업인데 명리 이야기 들으러 갈까라고 이제 딱 생각 발단 드죠. 오늘 수업 가야 되는데 이거 가장 먼저 동기부여하게 된 시작하게 된 거 이거죠. 이게 이제 목이라고. 그 중에서도 또 2가지로 또 나눠 놓은 거예요. 먼저 생각한 가장 먼저 없는 데서 가장 먼저 생각하게 한 거. 이것을 간목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기호로. 음양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놈이 목이라고 붙여놨죠. 그죠? 이러죠. 그 목에 시작해서 화는 더 분열하고 확산한 거고, 그죠? 목에서 더 확대된 거잖아요. 그러더니 토는 양에서 음으로 조절해주는 기운이었다 했고,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다시 이제 이 음으로 본래요. 목이 나오기 이전에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요거 또 세세하게 천간에 10글자로 붙여놓은 거죠. 가장 먼저 시작하기 없는 것에서 시작을 동하게 하는 것을 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갑목이라고 하죠. 또 양의 목이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확산된, 나무에 좀 더 확산돼 나간 게 이제 을목의 단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의 단계에서는 목의 단계를 마무리하고 화의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죠? 화의 기운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화의 기운에 작동하는 것은 요거 병화다는 얘기죠. 정화, 그죠? 무기토. 이런 10개의 기호가 있다는. 지금 우리가 이해될 게 뭐냐면 음양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알아요. 오행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압니다. 요거에 대해 갑을명정, 무기경신, 임계 요 10개에 대한 또 각각의 특성, 특징, 성질 이런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이 물상까지 간목은 뭘 뜻하더라라는 거 이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죠. 그 내용들의 책에 실어놨습니다. 요 뒤로 넘어가면 20쪽 뒤로 넘어가서 계속 보면 그 각각이 10개의 천간의 특성, 특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2지지가 또 나와요. 자, 그거까지. 지금 요거는 각각의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한번 참고하시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걸 하도록 하고
그다음 여기서 더 나온 게 뭐 아까 오행에서는 십천간이 나왔고 그죠? 그다음에 오행과 사상을 낳는다 했잖아요. 사상. 갑자기 안 쓰면 이래 모른다래. 자꾸 잊어버리죠. 그죠? 맞나요? 여하튼 형상, 코끼리 상자를 써요. 지금 갑자기 말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 뭐 그렇다 치고. 여하튼 사상으로 사상. 이 사상은 네 가지를 뜻한다 했죠. 네 가지. 그게 뭐였냐면 여기서는 오행 중에서 목과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사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천수상하고 지수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 결국은 하늘에서의 기운은 천수상 하는 것은 뭔가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그다음 지수형하고 그럼 받아들인 거는 뭐합니까? 형체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상체계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봄은 우리가 봄이라 하면 천지가 파르파르다 생명이 돋아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여름에 되니까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꽃도 피우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또 가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가을이 되니까 물기를 머금었던 이것들이 이제 다시 뿌리로 내려가면서 가지가 이제 마르죠. 그 꽃잎이 떨어지면서 안에 열매를 맺거든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게는 우리 사람들로 본다면은 여름에 꽃이 떨어지고 꽃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바람에 의하거나 벌이나 나비들에 의해서 수정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로 볼 때는 이세를 가질 수 있는 그 정도 청소년기, 그죠? 이런 걸 번식할 수 있는 시기,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을로 가면 이것이 결실이잖아요. 결과냐. 또 이제 겨울로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다 한 거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 이잖아요. 이 작물이 생명을, 봄에 생명을 만들어냈어. 그죠? 이것들이 왕성하게 자라고 또 다른 나의 결실이 씨앗을 만들어내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 본래에 없던 곳으로 또 씨앗의 딱딱한 공간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네 개의 사상체, 요거는 55쪽에 또 보시면 이 목화, 토금수의 오행이 세세하게 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이 사상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사상에서는 또다시 아까 오행에서는 십천간을 만들어줬고 사상에서는 12개의 치지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래라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말. 이게 이제 어떻게 배속이 돼 있나는 거죠. 자, 여기 배속돼 있는 거, 우리 봄이 지나면은 봄이 지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음력 뭐 1월을 구정이라 하고, 그죠? 뭐 양력은 이제 신정이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이 해로, 음양력은 이제 그걸 한 해의 이제 이 기준점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만세력에서는 입춘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 입춘이 있는 달이 인달입니다. 인달. 인달이라죠. 그죠? 그래서 인달. 그 다음에는 요건 이제 묘달, 인묘진사오미로 나가죠. 인묘달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애매한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인묘진을 봄의 달이라 합니다. 봄의 달. 그 다음에 여름에는 사오미달이 있죠. 가을에는 지지의 끄는 신유술, 겨울에는 해자축, 이렇게 이제 12개가 각각이, 그죠? 12달을 봄 석달, 여름 석달, 가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게 석달시 봄, 여름. 여기 이제 12지지를 뜻하는데, 요게 이제 형상으로 다 달라지는 거죠. 요게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인생을 살다 가는 그 어떤 변화된 모양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여기에서 토라는 놈을 보면, 그죠? 토라는 놈을 보면은 요 오행에 목도 2개 있고, 화도 2개 있고, 토도 2개 있고, 금도 각각이 이 천간의 것은 각각이 음양으로 다 짝이 맞죠. 짝이 완벽하게 딱 맞습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 음양의 조화가 딱 맞다는 얘기예요. 틀림이 삐딱선 탈 게 없다. 그럼 이게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들의 생각이래. 생각. 이거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완벽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 뭐 90이 돼도 100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안 들른다라는 얘기예요. 변화 삐딱선다. 왜?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음양에서 조화가 아주 잘 맞다. 근데 지지에는 어떻습니까? 지지에서는 보면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 지지는 요거는 기와 요거는 질이라 하죠. 질. 현상으로 이 보이는 것이니까. 기질. 그죠? 요거 이제 이것을 보면 지지에는 각 3개씩 있는데 여기는 보면 토라는 놈이 따로 없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죠? 여기는 지금 토가 무기토가 있잖아요. 오행이 완벽하게 맞다 음양이. 근데 여기는 토가 없어. 없는데 각각이 봄에는 끝자락에, 여름에 끝자락, 가을에 끝자락, 겨울에 끝자락. 요게 어떤 역할을 하나는 거죠? 봄의 끝자락은 야는 봄을 여름을 열어주기 위함이고, 그죠? 환절기를 하잖아요. 또 미토라 하는 야는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적으로 넘겨주기, 변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술토도 마찬가지죠. 술은 또 가을에서 겨울로 넘겨주기 위하며, 축은 다시 겨울을 봄으로 넘겨주기 위한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 여기서 결국은 토의 역할은, 토의 성질은, 그죠? 뭐였나 하면 결국은 음과 음양을 변화하는 역할을 해준 거죠. 이 역할을 제가 말씀드렸죠. 음양에 변화하는 역할을 해준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꽃이 피었다가 이 만개한 상태에서 잠시 멈춘 거죠. 멈춰져 있다가 이게 이제 이 물기가 내려가면서 하강하면서 이게 꽃잎이 시들어집니다. 시들어지면서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안에 열매가 맺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꽃잎이 더 이상 피지, 만개의 상태에서 더 이상 피지 않게, 또는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키가 더 성장하지 않게 그만 자라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무토가 한 거죠. 양의 토가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시 음의 시작인 단계로 가야죠. 요거는 양의 끝자락이죠. 그러면 음의 단계로 넘어가면 다시 편 상태에서 수축돼야 될 거 아니에요. 수축되기 시작하는 함이 바로 이 기의 토예요. 음의 토예요. 결국은 이 토는 음양이 같이 돼 있는 거죠, 형상이. 그래서 토는 결국은 변화하게 양과 음을, 토의 양은 양의 운동성이 가장 극에 있으면서 변화하게 하기 위함에 정지된 상태를 말하고, 음은, 기토는 음의 가장 시작점에 있는 거죠. 시작점에서 출발하게 하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동시에 갖고 있던, 그럼 결국은 토의 역할은 음양을 변화하게 한다. 지지에는 토의 역할이 각각 계절에 다 있어요. 왜? 환절기. 봄에서 여름으로 변화하게 하는 게, 또 여름에서 가을로 변화하게 하는 게, 가을은 겨울에서 변화하게 하는 게, 요게 진이란 요 글자는 먼저 나오죠. 요게 양의 토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 미의 토는 음으로 미의 토의 영향을 받아서, 요거 이제 음의 토죠. 영향을 받아서 가을로 넘어가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술은 다시
양의 토로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축은 요건 이제 음의 토로 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 토가 4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요거는 이제 음이지만은 요렇게 토는 현실적 토는 각각의 이 계절에 하나씩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토들은 이 변화무상하다는 거죠. 천간의 토는 정해져 있습니다. 토의 역할이. 그죠? 이 지지의 12개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이 토들은 우리가 오행상 부르라 하면은 야들은 토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들은 여기 있을 때는 이 봄의 기운이에요. 봄의 기운, 임묘진까지 봄의 기운이다는 얘기죠. 여름의 기운이에요, 미토동. 요 술도 가을, 겨울 이런 각각의 기운이거든요. 그런데 오행상 구분을 하자면 야들은 토로 배속된다. 토의 기운을 갖고 있다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음양이 변해서 오행과 사상이 나왔고 사상으로 변화한 거죠. 변화한 거죠. 그 오행은 다시 10개의 천간으로 변화했고 사상이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다시 12개의 지질의 형태로 변화하더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화한다라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12달이 각각의 3달씩에서 그래 변화하는 모양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연에서는 보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워 나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0쪽에 동그랗게 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리를 제가 다 해놓은 거예요. 20쪽에. 그죠? 20쪽에 다 그림을 해놨고, 여기서도, 어디 갔노? 여기서도 보면 요 봄, 여름, 임묘진, 오행과 사상까지 다 나온 거죠. 오행과 사상까지 다 나왔다. 그래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요것을 보면 요 프린트물을 보시면 오행과 사상 이야기에서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까도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요렇게 해서 자, 요 그림은 뭘 뜻하나 하면 임묘진은 따지고 보면 봄을 오행으로 표현하면 뭐나는 거죠. 봄을 오행으로 포함하면 결국은 이건 목이에요, 목. 그죠? 그러면 목은 지지에서의 목은 임묘진 3글자가 또 목이라는 얘기죠. 화는 오행의 화는 지지에 오면 사상에서는 여름을 뜻하지만은 여름은 다시 말하면 화의 기호를 뜻하고 그죠? 여기는 이제 목이 좀 화를 뜻하고 사오미를 또 지지에서는 화라 한다는 거죠. 토는 마찬가지로 토는 오행은 이 토로 붙였지만 요 4개를 토의 오행으로 분류를 한다. 그죠? 각각이 토가 있다는 거죠. 토가 4개나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을은 오행으로 기호를 붙이니 금이 해당되고 그 다음 지지의 12글자들 중에서는 신유술이 가을에 금에 해당되더라 이 말이죠. 오행으로 나누면. 그럼 결국은 겨울은 오행상 수가 되고 맞죠? 그 다음 해자축은 오행상 수가 되고 여기에 배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신유술은 가을에 금에 해당되고 사오미는 화에 해당되고 임묘진은 목에 해당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이. 여기까지는 요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신유가 뭐냐는 거예요. 신유술이 내 명예에 있더라. 그러면은 금의 오행적으로 보면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겠구나 이거예요. 그죠? 금의 성향이 강하겠네. 그 다음에 경신, 신유술 이것만 왕창 있어. 이것만 해도 글자가 5개 글자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 명 8글자 중에 그죠? 어디 이제 이것과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8개 중에 5개가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오행상 금의 기운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구분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성향은 어떨까? 금의 성향이 지나치게 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이란 놈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그 사람 명을, 그 사람 명예, 그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금을 오행의 각각의 성정, 성질, 특징 이런 걸 이제 많은 이제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여기서 말해요. 경금과 신금의 차이도 하셔야 된다. 천간의 10글자들에 각각이 간목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고 간목이란 놈은 또 을목은 또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병화는 어떤 것일까? 이런 거거든요. 간목은 책에 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되게 큰 나무다 이러는. 대림목이요, 큰 나무고. 대림목 큰 나무. 요거는 가장 먼저 시작한 새싹과 같은. 가장 먼저 시작. 목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해요. 봄 중에서 가장 먼저 새싹 나온 놈이죠. 임목은. 요렇게 구분해서 지지의 그 우리가 보이는 형상과 보이지 않는 이 천간의 10글자들의 형상들을 서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간목의 양의 간목은 지지로 내려오니까 뭐였습니까? 요 놈이죠. 임목. 이렇게 연결된 것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또 음의 목은 임목은 또 음의 목이고 을목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지는 토기 때문에 요리 왔고 무토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산은 지지의 산은 천간의 병화와 같이 관련되어 있고 요 정화는 다시 요 오화와 관련되어 있고 지지를 두고 있다는 거죠. 미토는 또다시 이 음의 토로 가 있고 금은 양의 금은 지지에 내려오니까 신금과 같고 그 신금을 다시 표현하지만 하늘의 글자로 천간의 글자로 표현하라 하면 경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경금이 땅에 내려가면 뭐다? 신금. 그죠? 이제 이거까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금은 이 신금과 같고 이 또 네 개의 토들은 다시 오행상 토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배수색이고 여기서 수는 임의 수는 양의 수 큰 바다와 같고 요거는 해수와 관련돼 있다. 자수는 개수와 관련돼 있다. 같이 요래 연관된 것까지 이해를 하시고 책에 그림이 다 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여기서 무부담도 각각이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음은 뭐고 양은 뭐고 음은 성질이 뭐고 양은 성질이 어떠냐 오행의 성질 특성 그 다음에 십천간에 갑은 어떤 놈이다 을은 어떤 놈이다 병화의 성질은 어떻고 병화의 형상은 어떤 거고 태양과 같고 이런 내용들이 이거 있습니다. 정화는 촛불과 같고 달과 같고 그죠 음과 양이니까 이러한 이제 각각의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된다. 토는 흙이다. 그 무토는 큰 태산과 같고 그죠? 기토는 토다. 그러면 작은 문전 옥탑과 같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런 이제 물상이라 하지만 그런 물상과 그다음에 그들의 성질 토는 참 금은 쇠는 어떻다 변화하기 위해서 쇠는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된다. 성질이 냉철하구나. 쇠 같네, 칼 같네, 이런 거. 이 연계해서 이제 자꾸 그 특징들을 이제 이 십천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임수는 큰 바다와 같다. 그죠? 개수는 흐르는 물과 같다. 이러한 이제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형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자연은 어떠냐는 거죠. 봄은 아무리 추워도 봄이거든요. 봄이 아무리 더워도 봄이에요. 봄. 그죠? 봄에서 조금 더 더울 뿐이고 봄에서 조금 더 추울 뿐이지 봄은 봄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봄이 얼으면 얼어 있지만 새싹이 안 피나요. 그죠? 그러한 자연에서의 환경들을 우리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봄에 태어난 사람의 성질은 어떨까요? 봄의 성질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봄에 만물이 팍팍하다 이제 새싹이 피어나니까 굉장히 희망적이다는 거죠. 그죠? 봄의 끝자락은 어디다? 열매를 맺는 거죠, 자연에서는. 그죠? 그런 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지지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봄은 인묘진 세 글자를 봄이라 하더라. 그러면 이는
지지 이는 그러면 목 중에서도 목이잖아. 본문 목이라 했으니까. 그죠? 목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데 천간에는 간목과 같은 거라 했다. 그럼 인목은 그나마 새싹에서 뭔가 새싹이 아니고 저 씨앗에서 뭔가 새싹이 탁 피어오르는 힘 그걸 뜻하겠구나 이거잖아요. 그죠? 가장 먼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묘주는 새싹에서 보이지 않는 새싹에서 이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탁 뚫고 나오는 요 기운이 인목이다 보이는 게 요 뚫고 나오는 요 힘을 간목이라 하고 요래 새싹이 보이는 것을 인목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가지가 나와서 가지가 벌쳐지잖아요. 가지가 이렇게 펼쳐지고 하는 것을 가지가 번져지는 것은 이것을 묘목이란다. 을목이라. 요 기운을 번지고 펼쳐지고 하는 요 기운을 을목이라 하고 태어나고 간목이라 하지만 우리 지지 형상으로 볼 때는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나오는 것은 인목이라 하고 여기서 가지가 벌어지는 형상을 묘목이라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는 가지가 벌어져가고 꽃망울이가 맺을치기 꽃피는 춘삼월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그런 그 자연 환경을 이제 이걸 진토일 때는 어떨까? 이 토지만은 그죠? 그 야들은 토의 계절적으로 보면은 토에 꽃피는 춘삼월에 해당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꽃을 팡 피게끔 계절적으로 변화하게 열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한기를 완전히 머금어야 돼. 갈무리하고 여름으로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토들은 지지의 토들은 상당히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여기 언제입니까? 봄이 끝자락. 그냥 이 음력으로 따지면 3월이죠. 3, 6, 9, 12가 되겠죠. 그렇지만 양력으로 어떠면 2, 3, 4월. 그죠? 그 다음에 5, 6, 7월이 되죠. 8, 9, 10월이 되고 11, 12, 1월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가 우리 상당히 변화무쌍한 그런 달이다. 그래 자연의 형상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그러면 인달에 자 목에 봄에 태어났어. 봄에 태어난 사람 이 성질을 나게 되면 목은 뭐라 했습니까? 봄에 태어났다. 봄은 오행상 목이더라. 그럼 목의 성질은 굉장히 치고 나가는 힘이 강하겠구나. 굉장히 역동적이겠다. 이거잖아. 봄이라 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행상 목이구나. 목의 기운이 상당히 강하겠네. 그럼 그 사람 성향은 굉장히 역동적이겠다. 이런 거죠. 굉장히 행동이 먼저 앞서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 각각의 글자들도 좀 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요 하나하나 글자를 다 형상과 글자 물상이라 하죠. 그 물상과 그다음 특징, 성질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20쪽에 있는 것까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바로 나오네. 오행의 성격함이 나오네요. 이 이제 여기서부터 오행이 나옵니다. 오행의 성격 나오죠.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행의 성격 읽어보시면 되고 이것부터 제가 계속 하려고 하면 시간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오행의 성격 나오죠.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오행의 성격 다 끝나고 나니까 오행의 성격을 한번 진짜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22쪽에 오행 성격인데 여기 넘어가면 25쪽에 수 해갖고 있는데 여기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또 뭡니까? 천간의 성정 해놨죠. 천간의 성정이 10개의 천간 이걸 말합니다. 그래 야들의 성정, 성질은 각각이 어떻다 하는 걸 제일 1번 해가 갑목 해놨죠. 갑은 양의 목에 들어 갑목. 그죠? 갑목이 어떤 놈이다 하는 걸 해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갑목, 우리 아까 이 명에 요걸 여기 있는 자리를 일간에 있는 자리를 했는데 갑목이 여기 이제 나를 대표하는 글자를 했죠. 여기 이제 갑목이 있더라.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아니, 나의 성질은 갑목이니까, 갑목의 성향이 있겠네. 그죠? 그래서 10개죠. 천간에 10글자는 여기 읽어보면 각각이 어느 정도 성향, 성질을 다 알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또 뭡니까? 12지지의 성정 나옵니다. 그 12지지 뭡니까? 인묘진 사오미 저거잖아요. 저거 자수부터 해서 나오죠. 자수가 나오는 것은 여기서는
사상은 봄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가잖아. 그죠? 그래서 인묘점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책에는 자수부터 나옵니다. 자수 해갖고 나오죠. 자, 축, 이래 나가는데, 자는 책에는 지금 기준을, 시간적 개념으로 기준을 줘놔서, 자시가 가장 먼저 이 첫 시간 변화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루가 바뀌는 시간이라서 자수를 가장 먼저 해놨기 때문에 시간으로 보면 이 자가 가장 앞이다. 이래서 자축인묘 해놨습니다. 요거